안녕하세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의 배란장애 때문에 생리가 좀 불규칙해지는 질환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이 진료를 해오면서 치료한 다낭성 환자들의 대부분이 10대부터 30대 중반일 정도로 비교적 젊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의 배란장애가 문제이만큼 이 질환에 대해서 갖는 걱정과 불안 중에 하나가 나중에 임신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찾으려고 인터넷에 막 많은 정보를 뒤져보니까 뭘 먹으면 임신이 잘 될 수 있다더라, 혹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다더라. 사실 대부분이 광고성 내용들이라서 원하는 정확한 정보는 얻기가 힘들고 괜히 불안감만 더 커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게 되면 진짜 정말 임신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임신이 잘 안 되는 거를 보통 난임이라고 하죠. 난임이란 기준이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자연 임시에 실패한 상태를 뜻합니다. 통계를 보면 난임을 겪는 여성 중에 약 40%가 난소의 배란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85%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정리를 해보면 100명의 난임 여성 중에 34명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난임의 원인 중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내 임신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통계적으로는 난임 원인 중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비중이 크다 그래서 난 다낭성이 있으니까 임신은 무조건 어려울 거야,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옆에 나오는 사진은 연도별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임신 성공률하고 난소의 배란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여성분들과의 임신 성공률을 비교해서 통계낸 연구 결과인데요. 이 통계를 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이나 난소의 배란이 정상인 여성들이나 임신 최종 성공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의 임신 성공률은 다낭성 환자들이 좀 낮은 편인데 기간을 길게 늘려가지고 긴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결국은 질환이 없는 배란이 정상인 여성들과 최종 임신 성공률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유를 정리하자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게 되면요, 난소에서 배란이 일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배란이를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배란이를 알기가 어려우면 그 날짜에 맞춰서 부부관계를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률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시간이 계속 누적될수록 우연히 시기가 맞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꼭 자연 임신이 아니더라도 시험관 아기나 인공수정 같은 보조 생식술의 누적 성공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난소 기능 정상인 여성들과 거의 비슷한 임신 성공률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긴 기간으로 잡고 통계를 잡은 거니까 첫 임신까지는 정상인들보다 좀 시간이 좀 오래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다른 통계를 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여성들은 난소의 배란이 정상인 여성에 비해서 가지는 아이 수가 좀 더 적다고 합니다. 사실 최종적인 임신 성공률의 가장 결정적인 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부보다는 여성의 나이예요. 만 35세가 넘어가면 난소의 배란력과 난자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게 되죠. 즉 35세가 넘어가면 다낭성이 있든 없든 임신이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가지고 있으신데 혈액검사 항목 중에 난소 나이 검사 결과가 본인 나이보다 어리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수치가 실제 난소가 젊고 건강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원래 다낭성이 있게 되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기도 하고요. AMH 수치는 높거나 낮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나이 평균 수치에 가깝게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찍 임신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란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배란이 됐을 때 최대한 난소가 젊고 건강해야 그만큼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결국 임신 성공 가능성이 비슷해진다고 해서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은 더욱 아니에요. 방치했을 경우에 장기적인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고지혈증, 당뇨, 우울증, 자궁 내막암 등 다양한 대사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을 때 정말 임신이 어려워지는지,
어떻게 하면 좀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 정리해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짧은 기간 동안 임신 성공률은 좀 낮은 편이지만 시간이 더 걸려서 그렇지 긴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결국 정상인 여성과 최종 임신 성공률은 비슷하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다낭성이 있을 때 최대한 임신 성공률을 높이려면 최대한 일찍 난자가 건강하고 젊을 때 임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네, 사실상 다낭성이 있는데 임신 계획이 있다면 질환을 치료하는 게 가장 좋겠죠. 방치하게 되면 뭐 다른 여러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성도 있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완치가 힘든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분명히 개선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저희 채널 영상에 실제 다낭성이 있으셨던 분인데 치료받으시고 자연 임신까지 성공한 사례를 치료 방법들과 같이 설명해 놓은 영상도 있고요. 다낭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은 영상들도 많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